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코린이를 위한 코인의 모든 것, 한 권으로 끝내는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 매경 이코노미 역금,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들어가며 1. 2021년 다시 만난 코인 2. 코린을 위한 필수 용어 설명서 3. 세상의 모든 코인 4. 세상의 모든 거래소 5. 알쓸 코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코인 잡학 사전 6. 안전한 코인 투자를 위하여 브록 크립토커런시가 바꿔갈 미래.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혁신은 쏠림과 패닉의 산물, 안전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하여. 2000년대 초반 전자업종을 담당하던 기자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산학협회 기획 시리즈를 위한 취지였다.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와 기술, 특허 등이 실리콘밸리 기업 성장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며 스탠퍼드 공대 학장급 교수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신청을 했다. 의외로 곧바로 수락 답장이 왔다. 약속 날짜에 맞춰 집무실을 방문하자 조로의 교수는 연구시설과 연구원 등을 소개하며 반나절 이상을 할애해 취재에 응했다. 세계 최고 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가 아시아 작은 국가의 주니어급 기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너무나도 어색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이유를 알게 됐다. 교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꼭 한번 공동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 자기네 연구실 소개를 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각광받는 IT 기업 정도였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 반열에는 오르지 못한 기대주였지만 세계 최고의 석학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액면가로 환산할 때 5,000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교수의 해안을 새겨듣고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까지 받았다면 15에서 20배의 수익을 났을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이 막 확산될 무렵인 1990년대 말, 네이버라는 인터넷 포털이 등장했다. 초기만 해도 게임과 초보적 수준의 검색이 중심이었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낯선 용어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국내 포털 부분에서 1위에 올라선 네이버는 이제 모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자연히 주가도 지난 20년 새 200배 정도 올랐다. 인터넷 포털의 무한한 잠재력을 간파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쯤 꽤나 큰 돈을 모았을 게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누구나 말죽거리 진흙밭이라도 두어 평 사놓을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작은 거라도 샀더라면 같은 한탄을 한 번쯤 하게 된다. 지금의 보석이 될 수 있었던 원석을 발견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지난 20년 사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 디지털이 바꿔놓은 세상, 도시의 성장 등 어느 분야라도 지식을 쌓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꽤 넉넉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도 잘못된 판단과 결단 부족으로 투자를 못했다면, 그랬다면 아쉬움이 없겠지만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놓쳤기에 다들 후회가 큰 것이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얼마나 유망할지, 정말 화폐를 대체하는 교환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또다시 무지 때문에 놓칠 수는 없다. 기초적인 공부라도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 일단 생소함 때문에 거부감부터 먼저 느낀다. 자동차, 비행기, 전화기, TV 등 인류의 모든 발명품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심지어 기득권 세력들은 기존 질서를 해치려는 나쁜 시도 혹은 사기로 몰아가기도 한다. 자동차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지만 초기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증기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이었다. 하지만 영국에는 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없다. 그나마 있던 제규어, 랜드로버는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팔려나갔다. 영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실패자로 남게 된 이유는 붉은 깃발법 때문이다. 1865년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인류 최초로 만든 자동차 관련법이다. 증기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6.43km로 도심에서는 시속 3.2km로 제한했다. 차량 600야드 앞에는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앞서 이동해야 하고 이 사람의 신호에 맞춰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는 규제도 담았다. 자동차 속도를 사람의 도보 수준으로 제한했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혁명으로 설 땅을 잃게 된 마차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마차꾼들이 정치인과 왕실의 실력을 행사해 마차보다 느리게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영국 자동차 업체들이 붉은 깃발법에 발목을 잡히는 사이 자동차 산업 주도권은 독일, 프랑스,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다. 새로운 혁신으로부터 기득권을 지키려다 망쳐버린 대표적 사례다. 그렇게 자동차는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성장했지만 한동안 일반 대중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비싸서 아무나 탈 수 없는 교통수단이었다. 자동차를 일상으로 가져온 인물은 미국 사업가 헨리 포드였다. 노동자 여럿이 모여 자동차를 만드는 광경을 지켜보던 포드는 당시 생산 방식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차 한 대를 가운데 두고 부품 담당, 조립 담당, 내장 담당 등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로자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차 한 대 생산하는 시간은 마냥 늘어졌다. 포드는 여기서 혁신의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노동자가 아니라 차를 이동시켜 조립하는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었다. 혁신의 결과는 대단했다. 하루에 두세 대 나오던 자동차가 24초에 한 대씩 만들어졌다. 자연히 가격도 급격히 떨어졌다. 1908년 850달러던 T형 자동차 가격이 1915년 440달러, 1924년에는 290달러까지 내려갔다. 포드의 혁신적 생산 방식 도입으로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너도 나도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10년 만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108개로 급증했다. 혁신 뒤 맹목적 쏠림과 거품이 동반된 사례다. 195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은 빅3로 압축됐으니 나머지 105개 회사의 투자자들은 큰 낭패를 본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외면하고 몰라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다. 혁신은 늘 저항과 반발, 그리고 쏠림과 거품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인간의 일상으로 다가온다.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일 뿐 실제 결제에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 금과 같은 투자 대상일 뿐이다. 지난 4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공동 창업자 겸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파월 의장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싶었다. 비트코인은 절대 수단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그는 화폐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금과는 동격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는데 비트코인도 그런 성격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는 3월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은 금의 대체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달러의 대체제는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쯤 되면 파월 의장의 생각은 분명하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다수 정부와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그렇듯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혹은 투기 수단이 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 제도권에서는 그 지위를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논란을 거쳐왔다. 화폐에 대해 국어사전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자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즉, 화폐가 되려면 가치평가, 저장 기능과 교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기능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등의 명칭을 붙인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반대론자들은 각국 중앙은행과 경제부처의 수장들이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그런 권한을 보유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은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라고 말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고 불법 금융에 쓰인다고 일갈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상한 자금 세탁에도 연루된다며 암호화폐의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통 경제학의 세계적 석학들도 여기에 많이들 동조한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거품처럼 보인다고 일갈했다. 가상자산이 계좌와 결제수단, 안정된 보관가치, 다른 금융수단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될 수 없다며 차라리 조개 껍질이 더 낫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고 권위자인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금의 대체제로서 지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금의 전 세계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로 추산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의 추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경우 5월 12일 사상 최대치인 2조 5,550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의 4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며 5월 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파월 의장 말대로 비트코인이 화폐의 지위까지는 언감생심이고 금의 위치까지만 성장하더라도 앞으로 6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말이다. 투자의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사놔야 하는 이유다. 매경 이코노미가 가상화폐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무크지를 발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상화폐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볼 만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이미 분화방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올 5월 기준으로 58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63만 명이었으니 올 들어서만 420만 명 넘게 늘어났다. 광풍이나 광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는 쏠림 현상이다. 광기가 가득한 투자 열풍 뒤에는 항상 큰 리스크와 패닉이 따라왔다. 이미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곳곳에서 횡행한다.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유사 수신, 다단계 등으로 적발된 사건이 333건에 달했다. 2018년 62건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한 숫자다.
이 가운데 사기, 다단계 등이 218건에 달했다.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전형적이다. 비트코인 가격도 5월 한 달간 36.7% 급락했다. 사상 최대 낙폭이다. 5월 초만 해도 개당 가격이 7천만 원까지 돌파하며 곧 1억 원까지 간다며 흥분했는데 곧바로 급락세로 돌아서더니 4천만 원대로 떨어졌다. 그 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에 코인 가격이 춤을 췄다. 유튜브에는 몇 달 만에 수백 배를 벌게 해준다며 돈을 끌어모으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기에 걸린 2만에서 3만 명이 1조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찰 발표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최근 1년 새 가상화폐 사기가 12배 폭증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규제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언론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4대 거래소를 통해서만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을 누차 강조하지만 이 또한 귀담아 듣지 않는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결국 투자자 스스로 공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책은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 미래의 신뢰는 같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심지어 투자 유망 코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안전벨트와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랄 뿐이다. 매일경제신문 주간국장 임상균 1. 2021년 다시 만난 코인. 어게인 코인 투자,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을까? 암호화폐 롤러코스트 장세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겹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낙관론이 득세였다. 하지만 머스크가 돌연 비트코인 결제 중단 소식을 밝히고 중국이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막겠다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자 암호화폐 가격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업비트 기준 지난 4월 초 8천만 원까지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 규제 발표와 함께 반토막이 났고 5월 말 기준 4천만 원대에서 움직인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할 때만 해도 곧 1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줄을 이었지만 암호화폐가 요동치는 현재는 호재보다 악재에 더 무게를 두는 듯 보인다.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에 태어났다. 이익을 사유화해온 금융자본이 손실을 사회화하는 현실의 분노에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그 배경이 됐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대한화폐의 꿈을 안고 태어난 것이 비트코인이다. 2018년 한 차례 폭등했다 꺼지며 한때 유행에 그치는 듯 했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다시 한번 폭등락 사태를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이끄는 암호화폐 시장은 주류 자산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비판처럼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해프닝으로 끝날까? 개인 거래 단계 넘어 제도권 진입, 글로벌 아이콘 머스크 위력 탄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8년 폭등하던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대목이다. 제도권 진입은 암호화폐가 항상 비판받아왔던 포인트인 무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선두에 선 이는 일론 머스크 CEO이다.
테슬라는 보유 현금 중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다. 상상 속 화폐가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꿈꾸던 미래를 그려준 셈이다. 머스크의 잦은 입방정에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지만 그가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빅파더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오락가락 횡보에 비판받은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연합을 띄우며 암호화폐 리더로서의 위상을 다시 다졌다. 미국과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눈에 가시인 민간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을 옥죄는 분위기다. 그는 이에 맞서 채굴 업체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가 세력 규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 결성 소식을 공개하며 채굴 업체들은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협의회 결정을 지지하며 북미 지역 채굴 업체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구상을 알리겠다고 했으며 전 세계 채굴 업체들에게도 이를 요청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계획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라고 평가했다. 일종의 규약을 통해 채굴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제어하며 암호화폐 시장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머스크의 수차례 트윗으로 급등락을 반복했던 비트코인은 머스크의 채굴 연합 가세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입방정에 요동쳤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지자로서 활약. 머스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그의 비즈니스 사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테슬라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적지 않은 이들이 머스크가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 같은 목표를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테슬라의 미션은 뜻밖에도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것이 테슬라의 미션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미션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 머스크가 테슬라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효율도가 떨어져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채굴 업체들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지난 5월 12일 돌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채굴, 거래에 드는 에너지 1% 이하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대안으로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컴퓨터를 사용해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채굴 방식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는데 이를 해결해야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어쨌든 전 세계 경제계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긍정론에 선언한 암호화폐 시장은 가치 제로라는 불명예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서 발전하나? 희소성, 거래 가능성 등 자산 역할 확인. 또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의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암호화폐가 진정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 인간은 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왔다. 장식 도구로 쓰기도 하고 산업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이들이 실생활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만 삼았다. 자산가들이 자기 집 금고에 금을 쌓아두거나 은행의 골드바를 예치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공공이 약속하기만 한다면 비트코인은 그 순간부터 공인 자산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희소성, 영속성, 거래 가능성, 신뢰성, 가격 안정성 등을 갖춰야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점차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춰간다면, 또한 거래자들이 이를 인정한다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제한된 채굴량으로 희소성을 확보했다. 각종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고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아가는 분위기다. 가격 안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도 자산으로서의 모양새를 계속 다져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월가에서 금의 시가총액과 비교해가며 비트코인 가격이 수십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런 근거가 바탕이 됐다. 한 국내 증권사 임원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시각이 부정적이라 그렇지, 만약 문호를 열어준다면 증권사는 앞다퉈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세계 최고 글로벌 핀테크 업체 페이팔은 지난 3월 암호화폐를 결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왔지만 결제수단 기능은 지원하지 않았다. 결제에 쓰겠다는 결정으로 페이팔 미국 이용자는 보유 암호화폐를 달러로 즉각 전환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페이팔은 결제뿐 아니라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이 가능한 디파이 시장에도 뛰어든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올해 안으로 디파이 거래소인 블리시 글로벌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 자금도 마련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줄임말이다. 암호화폐로 만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예금, 대출 등 기존 금융 서비스와 원리는 같다. 다만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이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디파이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를 중개할 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 대출자와 돈을 빌려줄 사람,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인 셈이다. 디파이 거래를 하는 탈중앙 거래소는 두 이용자를 기술적으로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 별다른 중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출, 거래, 투자 등의 약정 기간이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 과정 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과 탈퇴도 연령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소 중개 없이 대출과 투자 등의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2세대 암호화폐에 내장된 고유의 기능 덕분이다. 이른바 2세대 암호화폐로 불리는 이더리움에 내장된 스마트 계약이다.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미리 입력된 명령문에 따라 거래가 실행되도록 설계됐다. 단순 매매만 가능한 비트코인 등 1세대 암호화폐보다 범용성이 확대된 것이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플랫폼인 와이어렉스 계좌와 연동한 직불 카드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자사지급 결제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만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건 스탠리는 2분기 중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내놓는다. 이처럼 금융권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활용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도 관심.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기능.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미국 블랙록이 비트코인인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 자산에 추가했다. 유럽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가치 저장 공간의 부족을 의미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체 가치 저장 공간으로 여긴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수요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 배경을 밝혔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보안 문제가 해결되고 가격 변동성이 낮아진다면 금리가 0%대인 선진국 국채 수요의 일부가 암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결제 업체 스퀘어는 지난해 말 1억 7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사들인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합치면 스퀘어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다. 스퀘어는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가 CEO를 맡고 있는 업체다. 도시 CEO는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로 가장 유명한 기업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일론 머스크를 비트코인 시장에 입문시킨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자산을 모조리 투자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전환사채를 2차례나 발행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B2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각 국가 당국도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증권 당국은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 프랜시스 수아레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은 올해 초 직원들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할 가능성을 제시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떨어진 게 뭐가 놀랄 일인가? 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월가 시장 리서치 전망업체인 펀드스트렛을 공동으로 설립한 뒤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한 톰 리는 지난 2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10만 달러 목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10만 달러 목표 가격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량 등을 따져 나온 가격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